예,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 또 서울시장 출마 결심은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함께 나눠보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아이고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선 그 3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이제 네,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돈을 받는 소상공인은 28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 얼마나 도움이 될 걸로 보고 계세요? 조금 전 8시부터, 네. 그러니까, DB가 있는 250만 명 가운데 사업자 등록 번호가 홀수이신 분들에게 문자가 발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전용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에 신청을 하시면 네. 빠르면 오늘 오후 늦게부터도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버팀목 자금 요건 한글로 그냥 쓰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그러면 에, 오후부터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 그리고 집합 금지 업종 모두에게 100만 원이 공통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네. 집합 금지 업종하고 영업 제한 업종은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200만 원, 그리고 영업 제한 업종은 100만 원이 더해져서 300만 원, 200만 원씩 더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더 추가로 지급하는 이유는 임대료 등과 같은 고정 비용 부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20년 기준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네. 20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음. 대상자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3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벌써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 더 전 국민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아예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쓰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 주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것과는 별개로 전 국민 위로금을 한 번 더 지급하자는 제안.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만 오늘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네. 우선은 이 진행 과정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버팀목 자금이 지급된 후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내수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고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것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이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 좀 더 이 논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3차로 소상공인들한테 나눠주고 그분들이 이거를 쓰시고 그게 돌아서 경제에 효과까지 있는지 데이터를 보려면 꽤 오래 걸릴 텐데요,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 정도, 한 달 후 정도면 아마 대략적인 아,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정도면 가능하다. 그걸 보고 네, 결정을 하자는 말씀. 네,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입장이 분명하시더라고요. 어제 입장을 표명을 하셨는데 나라 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네. 4차 지원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 이르고 혹시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시던데요. 그 부총리의 위치가 곳간을 지키는 분의 어떤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곳간의 의미가 예, 예. 곳간이라는 것은 곳간에 쌀을 재어 놓는 이유가 위기 때 이것을 쓰기 위함이다라는 또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그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4차를 주더라도 절실한 사람한테 조금 더 주는 게 낫지. 뭐 여윳돈이 있는 사람한테 부수입처럼 주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저는 한 달 후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러면 반반이시군요. 그냥 입장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주무부처 있지 네,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경제부총리의 입장보다는 네. 좀 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생각하고
그것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서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선 장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박 장관님, 네. 그나저나 기도 응답은 받으셨어요? 네,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 하루하루, 매우 진중하면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지난번에 저희 출연하셨을 때도 역시 이제 서울시장의 하마평에 워낙 박영선 장관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네. 기도하면서 이제 하늘의 뜻을 묻고 있다, 고민 중이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론을 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린 겁니다. 시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점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지점, 그러니까 생각의 결정에 두 가지 요인이 뭐 크게 좀 더 뭐 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세 가지. 첫째는 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그 버팀목 내지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 어머니와 같은 버팀목과 같은 역할, 네. 그런 역할에 대한 책임감, 저희 예. 중소벤처기업부가 갖고 있는 책임감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첫째, 그동안에는 오늘부터 지급되는 이 버팀목 자금, 네. 이것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작업 굉장히 많이 바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어떤 그 선도적인 그 디지털 경제의 화두를 던지면서 네. 쭉 이제 1년을 달려왔는데요. 그 기반에서 올해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할 일이 소상공인 분들이 고정 고객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할 수 있는 구독경제 시스템을 구축해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 경제를 그리고 독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환점이 될 프로토콜 경제 시스템을 네. 준비하는 것, 이런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는 일, 예.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저한테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선거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는데,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을 타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네. 더 품이 큰 민주당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길은 무엇일까에 대한 진중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중기부 장관을 더 지속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것은 임명권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당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네.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저도 매우 크게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번, 2번, 3번 지금 얘기하셨는데 네. 1번, 2번에 대한 고민을 계속 아주 깊게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인터뷰를 좀 워낙 할 예. 때마다 그 말씀을 중요하게 하셔서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 때문에 그 무게감 때문에 고민이 깊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3번의 상황, 즉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지금 놓여 있고 특히 후보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상호 의원밖에 안 계시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당의 요청, 당에서 좀 희생해달라는 그 요청을 차마 또 뿌리칠 수 없는 고민, 그 고민이 함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르면 이번 주에 개각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상의 없는 개각이란 건 없으니까 결과가 이쪽으로 나든 저쪽으로 나든 어쨌든 상의는 하고 계시죠?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말씀 안 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이 더 품이 큰 민주당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당 차원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더 품이 큰 민주당이라는 발언을 2번 하셨거든요. 네. 더 품이 큰 민주당이란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요. 예.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을 때 예. 그 국민들께서 바라셨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중에 저희가 혹시라도 그 소홀히 했다라든가 아니면 국민들께서 지금 이것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질책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의 말씀에 또 굉장히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이야기를 당에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몇 차례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의 논의 이런 것도 좀 함께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이참에 통합을 해서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어떤 그 품위 큰 민주당으로서의 어떤 그 방향, 이런 어떤 것에 대한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네. 과연 또 이렇게 그 지금 야당의 움직임을 보면요. 네. 그 갈짓자 행보를 지속하는 분에게 서울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 이런 것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글쎄 그거는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 짐작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 뭐 지지율 조사하면 안철수 대표 나오는데 혹시 안철수 대표를 좀 염두에 두신 걸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거는 저는 앵커님 예. 아니면 뭐 청취자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지금 갈짓자 행보 얘기하시니까 그분을 얘기하시는 건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당을 뭐 여러 번 옮기고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신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그런 물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저를 계속 내가 이 길을 맡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 예, 그래서 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당에서 얘기들을 말씀하실 때 네. 굉장히 저도 숙연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안철수 대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자 해지를 해야겠다. 박원순 후보한테 그 10년 전에 자리를 양보하는 바람에 박원순 시장으로 만든 사람이 난데 결자 해지하는 심정으로 이번에 시장직을 잘 맡아보겠다. 이렇게 지금 출마의 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은요. 네. 세계의 10대 도시 가운데에서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글로벌화된 도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미래 비전은 저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이 가야 되는 방향은 네.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대전환을 할 것이냐. 네. 특히 이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가는 1, 2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그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가는 기술의 대전환이 세계 역사를 엄청나게 바꿨듯이 예.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어서 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서 어떻게 선도국가,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되면서 그 선도국가인 서울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비전에 관한 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자 해지 뭐 이런 건 오늘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그 말씀. 그 옛날 생각이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 옛날 이야기를 하고 네, 있다. 10년 전 옛날 이야기를 지금 들고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박은수 장관님 지금 그나저나 지금 저희 청취자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요. 네. 그 TV 예능 프로 아내에만 출연하세요?
네, 그게 아마 내일 방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역시 서울시장 후보로 열린민주당에서 출마 선언한 분이죠. 김진애 의원이 네. 그거를 좀 비판하셨더라고요. 예. 이제 박영선, 나경원 두 분이 나가시기로 한 걸 두고 자신이 네.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시냐? 아니면 서울시장을 아내의 맛으로 하시겠다는 거냐? 이렇게 지금 네. SNS에 쓰셨거든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김진애 의원님 다음은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 아니, 저는 뭐 김진애 의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예. 비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김진애 의원님의 예. 그 어떤 독특한 그 발언 굉장히 좀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좋은 지적이다 그 말씀이세요? 이런 비판도? 그런 비판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그 뭐라고 네. 답은 하시겠습니까? 왜 출연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네.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했는데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저는 좀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중소벤처기업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마켓이 진행되던 시기였었거든요. 촬영 시점이요? 네, 촬영 예, 시점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논의가 있었었는데 그게 얼만큼이나 더 많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촬영하고 나서 결정은 PD가 하는 거 아닙니까? 편집은 PD의 몫이죠. 예.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평상시에는 이제 좀 잊고 지내기도 하는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북에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평상시 잊고 지냈던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들 질문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이 질문까지 좀 드려봤어요. 네. 박영선 장관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